네. 자, 봅시다. 자, 우리 예은님, 예은님 저기 발표할 것 좀 자료 생각해 봤어요? 아직 안 했는데. 어떤 거 할 건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진서님은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생각 뭐 중. 해야 되나. 네. 그래, 슬라이드 한 세네 장만 하시면 돼요. 우리 혜정님, 네, 혜정님 마이크가 안 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들리세요? 네, 잘 들어요. 네, 아, 네. 아니, 제가 2일차, 3일차를 다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앞에 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발표 뭐 해야 된다 이것만 있지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었거든요. 발표는 오늘 네. 하고 있는 그 뇌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두종료, 특두엽 지금 하고 있는 쭉 오늘 하루 종일 할 거거든요. 한 것 중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하라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거 1, 2, 3, 4치는 그거는 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친구들은 그거 해도 몰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에 가서 두정엽이 뭐고 전두엽이 뭐고 축두엽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 소개하는 거로 해도 되고 뇌 기능과 구조에 관련돼서 애들을 뇌가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알려주면 좋겠다. 대상은 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 정도다. 이렇게 수준을. 그리고 내용은 슬라이드 한 5장 네 정도만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급 땄어. 막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에 대해서 나 좀 얘기해줘 그러면 나 몰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상식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거예요. 네. 언제 발표해요? 금요일 날. 다음, 다음 다음에 주 이제 금요일 날. 보기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대면 때 오전에는 발표할 거고요. 오후에는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일주일 지나갔잖아요. 시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공부하는 것들을 쭉쭉쭉 보면서 내가 뭐 해마 펀드차를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해마 펀드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공부한 거 외에 또 내가 어디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소개해도 괜찮고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여쭤봐게 다른 분들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 우리 오희경님 네, 저도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아이하고 잘 네,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 어제까지 데리고 있다가 오늘 유치원 보내고 왔거든요. 또 유치원 보내고 얼굴이 갔어요? 네, 너무 또 비가 많이 심해가지고. 와서. 우리 지금 1급 중에 가장 어린 젊으신 우리 오희경님.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우리 이게 지금 몸이 좀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는 대뇌 피질로 갔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안쪽에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니까 요 그림을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그려보시는 게 좋겠다. 한 번씩은 이제 그려보시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용하다는 게. 그래서 대뇌피질은 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시상면으로 잘랐다 그랬죠. 시상면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상, 그다음에 여기 대상해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림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달라게 이제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요렇게 응? 이렇게 시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결혼같이 아닌데 뭐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나는데 그 위치가 비슷하게 이제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요런 게 우리가 뭐 내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딱 하나씩 장기로 된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해마 편도체를 제일 많이 하죠. 해마 편도체. 해마 편도체는 이 위치가 내간과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간과의 경계. 내간, 이렇게 딱 하면 내간이 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다 내간이죠. 여기 하얀 거. 어떤 그림을 봐도 우리가 내간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내간이에요. 자, 내간입니다. 여기. 내간은 손에까지 합친 게 내간이라 그랬죠. 여기에 경계라 그러니까 여기 해마가 있잖아, 해마. 이게 경계. 내간. 그래서 내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에 보통 이렇게 볼록 나온 게 가운데 내교예요. 내교. 그리고 여기가 중내. 맨 밑에가 연수. 맨 밑에가 연수. 이렇게 나오죠. 그림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여기 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내간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해마하고 편도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교 그 사이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편도체랑. 그리고 편도체하고 해마는 붙어 있어요.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요 그림은 옆에 있지만 아까 그 그림에는 완전히 겹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게 해마고 요게 편도체니까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내간이잖아요. 내간 바로 위에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는 이제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런 말들이 쉬워져야 돼요. 해마는 감각 피질로부터 받은 입력 정보. 그 다음에 이거는 전전두의 피질로 증개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원숭이 얘기가 나왔죠. 원숭이가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본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는 원숭이가 피지로 쫙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갔냐면 뒤에 후두엽으로 갔다가 얘가 이렇게 축두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시상에 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대뇌 피지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는 건데 그런 감각 피질, 시각이나 그 다음에 청각이나 이런 것에 오는 피질을 무슨 피질이라면 얘네들은 기관이에요. 감각 기관이고 시각과 청각이라든가 이런 체감각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는 것들의 피질은 어떤 피질이냐. 요 말이 좀 달라. 요 피질은 시각과 관련된 피질은 뭐라 그래요? 시각과 관련된. 이걸 후두엽이라는 거예요. 후두엽.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자, 시각과 관련된 피질이 후두엽이고 청각과 관련된 피질은 촉두엽이고. 네. 그 다음에 체감각, 감각, 몸에서 오는 감각들을 주로 다루는 게 두정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피질이 받은 정보를 얘네들이 다 정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얘가 어디냐면 전전두엽으로 보내요. 해마가. 그러니까 해마가 왜 보내냐. 해마가 입력 정보를 해마로 받는다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전두엽이 이게 뭐다라고 알잖아요. 얘가. 얘 이거 바나나다.
이거는 우리 엄마의 기분 좋을 때 하시는 말씀이다, 음성이다, 뭐 이런 정보, 이런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하냐면 얘가 해마가 잠시 기억하고 있어요. 얘가 받은 입력 정보를 전두엽 보내서 이거 바나나야. 이 바나나라는 기억을 전전두엽한테 알려주면 전전두엽이 여러 가지를 다 대상으로 합쳐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그래서 얘가 해마가 기억을 저장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의 말이에요. 말은 되게 말이 어렵게 됐지만 그런 뜻이에요. 해마는 뭐냐? 모든 정보가 들어온 것을 기억했다가 전두엽한테 보내주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거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해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어떠한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다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기억들. 그 다음에 또 사실적인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가.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근데 여기에 다 모아두면 얘가 여기를 다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얘 못 살아요. 너무 용량도 작잖아. 그래서 얘가 잠깐 있는 단기 기억은 여기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대뇌피질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의 전체는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뇌피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해마는 뭐를 가지고 있냐? 기억을 보냈다라는 그 기억을 보낸 원천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엄마라 그러면 기억이 엄마라 그러면 엄마가 어디로 보낸 거 알죠? 우리 엄마의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내가 배달하는 곳이야. 배달이야. 그러면 배달하는 중개소다 그러면 이 물건이 다 들어온 데이터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있어. 코드가 있어. 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를 보낸 거는 누가 알고 있냐면 이 해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전대업으로 보냈고 이거는 축대업으로 보냈고 이거는 어디 보냈고 이걸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핵심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해마가 기억을 많이 하는데 해마가 망가지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해마가 망가지면 여기가 이제 망가졌다. 수용체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얘가 단기 기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단기 기억을 못하는 거지 얘가 기억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장기 기억으로 보냈던 대뇌피질에 있는 기억은 다 기억이 있어 거기 안에. 알아.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단기 기억이 많이 없어져요. 치매가 걸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치매에 걸린 분들은 오래전에 기억했던 건 대뇌피질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요 근래에 있는 거, 한 달 전에 있는 거, 한 1년 전에 있는 거, 이런 몰라. 근데 어린 시절,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시절 같은 거.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어린 시절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아니면 자기 고생했던 얘기. 자기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화됐던 기억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일들을 해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에 대한 거는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편도체. 편도체는 얘는 아주 그 원시적인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 편도체는. 원천적인 감정이에요. 원천적 감정. 원천은 생존과 관련된 감정. 생전에. 편도체는 생존과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가활성화된 걸 편도체를 활성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원시적으로 아주 진화 과정에서 얻어진 감정적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감정하고도 연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원천적인 거기 때문에 공포랑 불안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뭐냐면 공포와 불안과 관련된 게 편도체가 기억을 감정, 공포, 불안 이런 감정은 여기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편도체랑 항상 우리 인간은 편도체는 어디 있어요? 감정. 요건 우리가 중이뇌잖아요. 중이뇌. 감정과 관련된 뇌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을 생각하는 건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의식. 다시 이제 하면 우리가 8, 9, 10, 11 헬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식이. 요거는 되게 감정과 관련된 뇌라 그래서 우리가 5부터 한 7에 해당되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활성화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프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서 기초율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가는 애 친구들은 여기도 되게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편도체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 친구들 되게. 감정이 아주 편도체가 활성화돼 있어.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여기 대뇌피질이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쪽이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얘가 기능을 못 해. 바깥에가 기능을 못 하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냥 감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막 불안하고 그다음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편도체를 가라앉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생존과 관련돼 있어서 좋다. 근데 편도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이게 이제 과활성화돼서 문제지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는 결국은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또 자율신경계로 간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다 연결돼 있어 우리가.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도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도 활성화되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무력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의욕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뭔가 도전도 해야 되니까 편도체 크기가 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그랬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편도체가 크다 그랬죠. 사춘기에서 청소년들의 편도체가 큰 사람들이 이게 크니까 활성도 잘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진취적인 사람도 많고 용맹스럽고 용맹스럽고 그다음에 세상에 좀 겁도 없죠. 도전적이죠. 되게 도전적인 사람. 우리 세상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또 움직여지는 거지. 되게 그냥 이렇게 얌전한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겁 많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대신 이게 또 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너무 가하면 잔인성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편도체가 생존과 관련돼 있고 감정적 기억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 한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내량을 가겠어요. 내량이 내량 여러분들 내량은 잔해요. 여기 그림 잘 나왔네요. 이거 잔해고 이게 운해예요. 운해인데 이 내량이 이렇게 신경 다발이를 내량이라고 해요. 신경 다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뇌를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내량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띠같이 보이죠. 네, 그런데 내량이 있는데 이 내량은
3억 개의 신경세포 밴드로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촘촘한 밴드, 고무밴드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가 서로 이쪽 반, 좌반구, 우반구 간에 의식적인 정보 교환을 쫙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추진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자네, 우네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순식간이지만 판단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저 물건을 살까? 아니야, 저거 물건 샀다가는 저기 요새 응? 좀 물건도 집에 또 많거니와 더 싸려면 집만 될 거야. 아, 이거 사지 말자. 아, 근데 저거 필요할 것 같아. 아, 신제품이니까 옛날 제품보다 도 아닐 것 같아.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럼 결정하잖아요. 그때 현명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저 사람 내가 친구가 뭘 하라 그랬는데 내가 친구한테 내가 거절하기도 뭐하고 어떡할까 막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아, 그냥 하자. 친구 낯을 어떻게 봐. 아유, 그냥 나 살래 하고선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친구가 해도 난 아니니까 아니야. 못해.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결정이 이렇게 해서 이거 작은 결정이지만 뭐 집을 산다 그럴 때 이제 자네 형과 우네 형이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네 형은 아니 여보 들었더니 세상에 집값이 오른대. 이거 집 사야 되지 않아? 자네 형은 야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야 집값 10년 뒤에 다 떨어진대더라. 좀 있으면 다 떨어진대. 그래서 떨어진다고 집을 안 사. 그래서 돈만 이제 현찰만 이렇게 모아놨어.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우네가 난리를 나죠. 내가 그거 사랬지 않았어. 내가 촉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촉을 믿지 않아서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자네가 막 이제 자네로 결정했던 사람이 막 당하죠. 몇 년 동안 당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흔들려. 그러다가 이제 부인 따라서 이제 해서 샀어. 샀는데 집값이 뚝 떨어졌어. 막 이러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쳐. 자네는 또 너무 생각을 하다가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또 저기 했고. 막 인생이라는 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앞길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현명한 생각을 하려면 이 자네 운해가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저도 그냥 우리 남편은 아주 자네형이에요. 저는 우은혜로 내질러요. 막 그래가지고 남편하고도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힘도 없어 그냥. 아니 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애들도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도 그래요. 아이들이 관계하는 거 이런 거 다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크고 여자가 남자보다 크니까 여자가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이 훨씬 더 모든 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 남자보다. 남자들은 자네가 많아요. 제가 보면 많은 운에보다 자네가 많고 여자분들이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감정지능도 되게 높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량이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요. 내량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영재애들이 이게 더 발달돼 있어요. 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내량의 역할.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크면 그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좌반구, 우반구가 있죠. 그래서 자네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에 보여드렸잖아요. 자네는 이렇게 나무를 보는 형이에요. 이렇게 계획적이 빈틈없죠. 근데 운에는 이렇게 숲을 보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운에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자반구가 우세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니까 지능 지수가 높아요. 이 사람들이 더.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감성 지수가 훨씬 높아요. 전체를 내다보니까. 그리고 이 운의 사람들은 감성이라는 거는 다 비언어적인 표현과 영상.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이에요. 우반구가 안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기질도 많아요. 우반구. 자반구는 좌측은 언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언어와 관련 언어적 연상. 그다음 표현, 기억 이게 자반구가 있고 논리적이죠. 그다음에 우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성, 기술성 이게 굉장히 좋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전체를 보니까 전체를 딱 보니까 이 전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계 역할이 자반구 우반들이 이제 다르다. 어, 여러분들은 어디 쪽이 더 이제 우세한지 우리의 자녀도 같은 애인데도 싹 다 달라요. 우리 진서님네 아이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큰애는 확실히 언어적으로 좀 더 발달돼 있어서 자반구가 우세한 것 같고요. 예. 작은 애는 감정적이어서 우반구가 우세한 것 같아요. 걔 남자애들이야, 둘 다? 아니요, 큰애는 남자애고요. 작은 애가 그래야지. 여자애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아주 그 성 역할에 딱 맞게 좀 딱 맞게 들어 성 역할 보통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네. 예은이네는 어떠세요? 예은이네는? 저는 둘 다 딸인데, 예. 한 애는 우낸 것 같고, 큰애가. 네, 작은 애는 좌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랑. 저희는 좌낸 것 같은데, 자는 거, 좌낸 것 같은데, 저는 어, 약간 운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어, 하고. 네. 그래요. 좀 다를 수 있죠? 정미영님은 어떠세요? 우선 그 둘째 아이 남자아이는 완전 좌반구가 우세해서 지능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뛰어나게 네. 얘기하고요. 첫째는 어, 우반구 우세하지는 않지만 좌반구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음,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사회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음, 또 이야기하는 논리나 이런 걸 볼 때는 뛰어나진 않은데 뭐,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것보다 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보다는 수학 문제를 좋아하고 음. 그래서 많이 치우쳐지지는 않고 첫째도 약간은 좌뇌인 것 같아요. 네. 정미영님은 어디세요? 저도 우선 좌뇌형인데 네. 그렇다고 극좌뇌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사회 관계성을 좀 좋아하고 네. 이런 편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게 자네형, 논리적으로 지금 하셔서 자네형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희경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저는 아들이 7살이고 딸이 5살인데 아들은 지금 지금 7세니까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그런 걸 뭐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만들기, 손으로 하는 미술 활동 그런 것도 좋아하는 거 봐서는 우방구가 더 우세한 것 음, 같고 딸은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말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아들보다. 어, 2살 어린데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보면 자반구가 더 발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구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빠가 또 치는 소리가 날 거야. 친다고. 애가 너무 동생이 똑똑해가지고 오빠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이미 지금 그런 상태 같아요. 지금 벌써 왔어. 그 상태가. 네. 여자애들이 또 빨리 철이 드니까 오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오빠 왜 이렇게 못해? 오빠 왜 이렇게 틀어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김혜정님네는 어떠세요? 네, 이제 고등학교 아들은 좌반구가 우세한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딸은 감성 지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볼수록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반구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어, 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이제 그쪽에 이쪽에 이제 학교를 좀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예고 쪽을 학생을 어. 보내려고 하는데 감성 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도 될지 걱정이에요. 지금 걱정이다, 진로가. 네,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네. 유현수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저하고 큰아이 중학교 1학년 큰아이는
우반구 쪽이 강력하고요. 남편하고 둘째 작은 아이는 이제 그림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걔는 좌반구 쪽 언어적 둘 다 좀 언어가 뛰어나서 그래서 말로 하면 이제 그 좌반구 쪽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마다 성향이 딱 이렇게 갈라졌네. 네, 맞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어. 저도 이제 우반구 쪽이다 보니까 큰아이를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저기 엄마가 큰 형만 더 좋아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오해가 생겨요. 나이벌의식과 피의식이 둘째 애들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맨날 형만. 그냥 엄마는 왜 형만. 근데 음. 눈빛만 봐도 엄마가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제 어려워. 갈등에 어려움이 음.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내량의 역할이다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이런 실험이에요. 이 자반구하고 오반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이제 잘란 거예요. 잘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자반구, 오반구를 잘랐을 때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실험이 이게 병으로 있었어요. 자반구, 오반구.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앞에가 왼쪽에는 차가 저기 없어요. 없고 이게 크로스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반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반구가 지금 자반구 안에서 보는 게 보이잖아요. 차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보는 거, 오른쪽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크로스를 보니까 자반구는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언어의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오른쪽에다 차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말로 차입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자반구와 우반구인데 자반구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어떤 그림도 안 넣고 왼쪽에는 이제 차 그림을 반대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봐요. 이미지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보는데 봤으니까 우반구에서 봤죠. 근데 자반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반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면 언어라는 기능을 하는 자반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를 본 거를 차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그런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뇌를 다친 사람들 보면 자반구가 다치게 되면 언어 기능이 망가져요. 언어 기능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왼손잡이 있잖아요. 왼손잡이가 좋으냐, 오른손잡이가 좋으냐. 이거 논문에 보면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자반구에 언어 영역이 있어요. 자반구에 언어 영역이 오른손잡이들 있고 왼손잡이는 자반구, 오반구에 다 언어 능력이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오른손잡이는 자반구를 만약에 다치게 되면 언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는 자반구를 손상하더라도 오반구에서 언어 기능을 하는 것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손을 다 쓰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언어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실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반구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자반구가 언어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끔 여러분들도 요번에 우리 스마트 브레인 했잖아요. 그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런 거 할 때도 써놓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제 안 해요. 예전에는 오른손잡이를 안 하면 엄마들이 막 왼손잡이 막 때려줘 막 이랬잖아요. 못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통제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양쪽을 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발달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내량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액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저액은 우리가 기저라는 거는 이제 밑바탕이라는 뜻이잖아요. 밑바탕, 바탕을 대는 걸 기저라 그래. 기소를 쌓는다. 집을 질 때 밑바탕을 기소잖아요. 기저라는 거는 바탕이라는 뜻인데, 우리 뇌를 잘라보면 이렇게 바탕에 핵이 몰려 있어요. 핵이 몰려 그러니까 핵이 몰려 있다라는 건, 핵이라는 거는 그 세포가 모여 있는 거를 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막 덩어리가 있는 걸 핵이라고 그래요. 그 핵이 이렇게 기저핵이 이렇게 있는 이 그 바닥을 기저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저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편도체 했죠. 해마했죠.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기저핵이 넓이 봐요.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저핵이 뭐 앞에 뒤에 따라 다 다른데 일단 기저핵의 역할은 뭐냐면 이 기저핵은 운동 행동으로 바꾸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저핵이 우리의 움직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기저핵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적 운동 조절이라 수의적. 자, 수의라는 거는 내가 명령을 때려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수의적이라 해요. 그러면 불수의적. 그러면 내가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들이에요, 다. 불수의적이라고 그러면 운동 조절이라면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이 다 운동이에요. 그러면 불수의적인 것이 우리 몸에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뇌에서 내가 이 명령으로 그거를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는. 심장 같은 거 조절이 어려워요. 그리고 장 같은 거 다 지가 못하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불수의적 근육이라 그래요. 그리고 허파 같은 것도 자기가 자동으로 하는 거지. 야, 지금 허파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저핵은 뭐냐면 몸으로 하는 내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조절 같은 것들이 불수의적 운동 조절이에요. 내가 손을 짚기도 하고 막 떨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고개 흔들다가도 멈출 수 있고 이런 거 다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적 운동. 그 다음에 학습, 이제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이가는 것, 눈동자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인식, 감정 이런 것들 포함한 많은 기능들이 이 기저액에 있어요. 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저액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나중에 또 더 하면 기저액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를 세분해서 분야별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저액 안에도 뭐 선조체가 있고 그물 뭐 막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조개비 핵이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하나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하면 이제 더 못하게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기저핵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정과 생각, 신체의 움직임을 통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났다. 어떤 생각을 했다. 뭐 움직임.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 뭐 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과 신체 움직임을 다 통합시키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면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모든 생각을 움직임하고 다 통합을 시켜야지 우리가 정상적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은 있는데 저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거는 기저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파킨슨병 같은 경우 기저액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되게 좋아하는
어떤 우리 이제 선배 멘토가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여기 외국 갔다 왔더니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에 되게 오시기가 망설였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파킨슨병이신 거예요. 파킨슨병이 걸린 거야, 그 사이에. 그런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 차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찻잔을 잡았는데, 찻잔이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차의 움직임이면 이 찻잔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떨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본인은 이거 안 떨고 싶어요. 떨지 마 하는데, 떨지 마 하고 옛날엔 됐어요. 안 떨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수의군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게 파킨슨병이에요. 내가 지금 그 일이 그 안에서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젊은 사람 중에서 파킨슨병 꽤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직원인데 이 친구가 30대인데 맨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왔는데 제 자리에 와서 결제를 마치다 보면 오른손이 그냥 아무 저기도 아닌데 그냥 떨고 있어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들고 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저기 할까봐 아이 그냥 긴장 풀어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그런데 그 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킨슨병 초기가 이제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과 감정, 신체 움직임이 통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나는 이걸 떨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져. 내가 정지가 안 돼.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저액이 가활성화가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고 불안, 공황, 의식 증가, 갈피 이런 것들이 우리 봐요. 공황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땀이 나고 막 저기 흥분하고 막 이게 헐떡거리잖아요. 막 헐떡거리면 이렇게 막 헐떡거리고 막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저액이 과활성화 돼버린 거예요. 기저액이. 과활성화 되면 이것도 역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핵의 가열성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가열성화 되다 보면 뭐냐면 나중에 얼어붙는 경향이 일어나요. 몸이 생각이나 행동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는다. 그냥 그 얼어붙는 그런 거, 정비된 상태.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이 장기간 되면 그냥 사람이 넋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해요. 넋이 나간 상태. 이런 얼어붙은 상태라고 있어요. 넋이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기저에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어떤 게 있냐면 부정적 전망을 그냥 예측을 해요. 부정적 전망을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요 사건이 계속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저기 그 학교에 있으면 어머니들 민원 중에서 보면 우리가 뭐 아니 이렇게 우리 염려해서 이렇게 이런 게 염려돼서 이렇게 학교에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전망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아무 활동을 안 시키는 분이 있어요. 아무 활동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만일에 하니까 두려워서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생존 수영 같은 거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 뭐 저도 이게 생존 수영 같은데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부정적 전망을 너무 하시는 분들은 애를 못 보내요. 거기는 가서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또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거기에서 병균, 전염병이 올라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진짜 아이가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막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불안해서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못 가, 이거. 저희 학교에 있는 애 맨날 못 가는 애가 있었어요. 엄마가. 근데 그럴수록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불안, 이제 둔감 체급법이라서 약간 그런 불안에 살짝 노출하면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 점점 그 불안이 우리가 엄마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내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요새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어디 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를 평생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출해서 그 아이가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근데 기저액이 문제가 되면 이런 제가 지금 하나의 무슨 그런 어디를 가는 체험 활동을 얘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그 예측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별로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기저액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 뇌에서 엄청 중요하다.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 신체를 통합시켜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의 몸을 좀 부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활성화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막 저기 그런 생각 하세요. 내가 막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들을 계속 전망하게 된 생각이 들면 아유 내 기저액이 지금 그냥 가활성화되고 있구나. 이거 좀 내려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기저액을 좀 내리는 방법 가활성 내리는 걸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요. 몸으로 움직이면 내려져요. 이런 게.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시상. 시상은 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시상은, 이제, 요게 지난, 우리 2급 때 그대로 나왔었죠. 시상, 시험에. 감각계에서 입력을 받아서 대뇌피질에 어느 한 영역으로 정보를 보내고, 이게 어느 한 영역에 정보를 보낸다라는 거는 후각 피질에 보내는 게 있고 청각에도 보내고 뭐 이런 영역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운동 출력으로 나올 때 운동으로 하려면 다시 시상을 거쳐서 감각이 들어갔다가 다시 운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운동으로 나와서 대뇌피질 갔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시상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척수를 통해서 우리 신경계로 다 가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은 대먹임 작용, 감각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다. 시상. 시상하부가 여기 밑에 있나 모르겠네. 시상하부가 자 여기 말고 시상하부에 대해서 없는데요. 시상하부가 얘가 시상하부 요 두 개는 좀 여기 안 나왔지만 알아두세요. 뭐냐면 시상과 시상하부 중에 여기가 시상하부가 여기 있어요. 시상 바로 옆에 이렇게 보라색 있죠? 시상하부예요. 그 다음에 시상 밑에 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조그만 것이 여기 내하수체. 얘네들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상하부니까 시상하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먹는 것, 식욕, 자는 것, 그 다음에 번식하는 것,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성적 욕구, 생식기능,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찰하는 게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가. 식욕을 느끼게 하거나 잠을 자는 수면 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식을 이렇게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 내분비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우리 신체 이 몸과 관련된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자율신경계까지 다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상하부가. 그래서 시상하부 엄청 뇌에서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이게 많이 안 썼지만 시상하부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시상하부에 관련돼서 다음 중 시상하부가 하고 있지 않는 일 아니면 하는 일을 다 골라라 그러면 뭐 성적 욕구 그다음에 수면 주기 그다음에 24시간 리듬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먹는 거 조절 뭐 이런 게 다 시상하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뇌하수체는 이거는 이제 기억나시겠죠? 뇌하수체는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는 뇌하수체는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얘가 부신까지 내려보내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 축이 HPA 축이라 그랬어요. 이 A가 뭐냐면 부신이에요. 아드레날린에서 부신이고 이 H가 뭐냐면 요게 H예요. 여기 시상하부가 H예요. 하이포살라무스라는 게 H고 P가 뭐냐면 피트리얼리 여기 보면 뇌하수체가 P예요. 자, 다시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면 H, P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쭉 내려가서 신장 위에 있는 거예요. 신장 위에 A. 그래서 P, H, H 아니 틀렸어요. H, P, H 요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 뇌 신경계의 축이에요. 스트레스 관련된 거. 이거 스트레스 배울 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시상하부하고 봤다. 그 다음에 뇌간. 마지막 이제 뇌간을 하면 뇌간을 보세요. 뇌간이 참 저기 뇌에서도 저기 할 때 되게 필요해요. 뇌간은 변형계 시상 척수와 연결하여 그러니까 뇌간이 자 변형계가 여기가 변형계잖아요. 변형계고 요게 척수예요. 여기 밑에가 요게 척수고 그다음에 시상이잖아요. 시상. 그러니까 변형계 시상 얘를 다 연결해주는 얘가 연결선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뇌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체의 기본적인 생명기관을 한다. 그래서 심장 박동, 혈압, 체온, 호흡, 의식, 수면. 자, 아까 시상하부에도 수면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수면은 수면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수면 주기. 근데 여기서는 수면이야, 그냥.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수면 주기를 관장해요. 내가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8시간 자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는 시상하부고, 그냥 수면 자체. 내가 잠을 깊게 잘 수 있고, 꿈을 꾸고 하는 그런 행위에 관련된 수면을 얘기하는 거는 여기 뇌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성도 조절해요. 왜 각성도 조절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의 조금 좀 적인데 이 각성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이 중뇌 이런 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밝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가 맑다라는 의미는 이 뇌간이 잠을 자고 나니까 다 이제 해마고 다 비어지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생기면 이 뇌간에서 아세트콜린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쫙 이렇게 뻗어져요. 얘가 다 나가요. 이렇게 쫙 뻗어져요. 이렇게 쫙 뻗어지면 이 각성 호르몬이 쫙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세트콜린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런 것들이 다 뇌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도 다 뇌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다 이제 자세하게 뇌간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다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일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방출을 제어한다. 그러면 일부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아세트콜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성시키고 또 방출, 다른 데로 다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어로 하는 거야. 얘네들. 야, 얘 도파민이 너무 막 강하게 나와서 그럼 줄이고 아세트콜린 내보냈으니까 이제 그만 이런 것들을 제어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망가지면 물론 여기 망가지면 생명이 지장이 있지만 이런 게 제어 장치가 안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에서 이제 마약 중독이 다 이 제어 장치의 문제예요. 제어 장치의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뇌가는 출생 전부터 발달해서 출생 전이가 뱃속에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뇌간 세포는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뇌가 우리 몸이 맨 처음에 이제 그 만나면 신경이 이렇게 세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신경관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 신경관이 말려들으면서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내가 이거 다른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신경관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세포가 밖에 나가는 것은 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척수로 가는 이 장기가 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게 만난 거잖아요. 요만한 세포가 만나는데 그 세포가 자라면서 다 달라져서 그 안에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요만한 게 어떻게 생겨? 요게 이제 그렇게 삼배엽이라 해서 삼배엽이라서 3개의 배엽이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외배엽이 피부로 만들어지는 거. 중배엽이 장기가 내배엽이 뇌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제 배엽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요 세포 하나가 여기서 분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뇌간 세포가 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뇌간은 심장으로부터. 그래서 자 어저께 얘기한 거 있죠. 여기 뇌가 1Hz가 어디서 온다? 심장에서 온다는 게 그래서 난다. 심장에서 오는 세포.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깊은 수면일 때 뇌간은 델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뇌간에서 델타파가 나온다 그랬어요. 델타파가 나오는 거고 델타파가 나올 때 우리 몸은 델타파가 나올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분비가 되는데 깊은 수면일 때 뇌간에서 델타파가 나오고 뇌간에서 나오는 델타파가 성장 호르몬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잠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연결됩니다. 계속 수면하고 연결됩니다. 자, 요거는 이게 이제 그 뇌간에 대뇌피질로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대뇌피질로 이렇게 그 뉴런들이 연결돼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촉각, 통증 온도들이 쫙 올라가서 또 시신경도 딱 올라가면 얘들이 시상을 거쳐서 이 감각이 대뇌로 다 방출되고 이 방출된 것들이 다시 명령을 받아서 시상으로 내려오면 쭉 하행 여기 있죠. 하행 운동회로로 쫙 내려오면서 우리는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하는 거죠.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행 감각 회로와 하행 운동 회로로 우리 신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신체, 손해, 마지막, 손해 안 했네요. 손해는 춤추기, 쓰기, 음악과 같은 움직임과 관련돼 많았죠. 아까 기저액도 움직임과 관련돼 있죠. 이 손해는 기저액의 움직임하고 손해의 움직임은 약간 달라요. 기저액의 움직임은 감정과 생각, 이런 운동을 통합하는 기능이라면 이 손해는 감정과 운동 이런 것보다 감정과 생각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행동적인 움직임들 많이 있어요. 춤추기, 쓰기, 같은 움직임, 서브루틴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 기능이다 하면 되게 손해 쪽이 더 많아요. 손해. 그냥 하는 운동,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들, 이런 건 다 손해와 연결된 게 더 많아요. 스포츠랑 관련된 운동. 그래서, 의식이,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거 안토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의식, 아까 읽으시겠죠? 의식, 그 생각,
의식을 생각이라 하면 좀 달라요. 의식, 그냥 뭔가 우리 의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표현을 자동차라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자동차라면, 의식은 뭐냐면, 시동이 걸려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의식이에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가 그냥 있기도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가는 그 상태. 뭔가, 그러나 시동을 끄면 그냥 그 상태가 멈추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어, 사실은.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가는 건 실체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몸으로 인해서 뭔가 있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의식인데, 요 의식은 어디서 나냐? 뇌간 바로 위쪽에서 해서 이것이 대뇌피질 쪽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생겨나는 가장 진원지는 뭐냐? 의식 자체가 생기는 진원지는 뇌간 맨 위쪽에서 의식이라는 게 생겨서 대뇌피질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토니오 다마지론 사람은. 그다음에 요거는 망성 활성계가 손해에도 있고, 그다음에 망상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성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망상체, 시상하부, 메야스체, 이거 다 이름이에요. 핵의 이름이에요. 세포의 이름이에요. 세포들이 모여 있는 이름이에요.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고, 손의 말썽 활성이라는 있고, 망상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망상체, 시상하부, 내하수체는 매우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체의 기본적인 신체와 호르몬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망가질 때 이제 우리가 델타파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죠. 델타파가 나오는데, 델타파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델타파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델타파가 이렇게 일회주에 이렇게 델타파가 나오다가 요런 데가 미세하게 이렇게 리듬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파가 이상한 파형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뭐냐면 대뇌 이제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뇌졸중과가 연결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분뿐이야.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도 되게 긴 거거든요. 5분에서 10분 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개만 내가 얘기해. 난 편도체만 얘기해도 된다. 나는 뭐 손해만 얘기하겠다. 나는 아니면 내 구조를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 관련된 것을 한 가지를 해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발표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2급 때보다는 아마 내용이 조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거고, 그 뒷장에 뭐 손바닥 내 이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누런에 대해서 네, 희경님. 선생님, 그 뇌간의 역할에서 델타파 상태일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네. 아들 뇌파 찍었을 때 그 델타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표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델타파가 이렇게 낮에 찍었을 때 많이 나왔는데 그럼 밤에 델타파가 잘 안 나온다는 거 그거하고는 달라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3D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3D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델타파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잠을 잘 때 우리가 델타파가 중액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3D에서 찍은 델타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돼 있고 긴장한 거에 대한 긴장도를만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델타파의 의미하고 여기랑은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경님네 아드님이 찍었던 거는 거기에서 붉은색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붉은색이 많이 나온 거는 진폭이 너무 높은 거야, 진폭이. 가활성화된 거야. 그러니까 델타파가 나오는 게 정상이나 델타파의 진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잠을 못 잔다라는 네. 네, 그런 의미였어요. 네. 자, 그래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또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합시다. 월요일 날은 누런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